네, 지금부터는 전자발찌 운영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열흘 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30대 남성이 발찌를 벗어놓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자발찌를 풀면 울려야 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발찌를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7일 저녁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되는 겁니다. 발찌 어떻게 뺐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지만 발찌를 뺀 채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려서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가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엔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소도 A씨의 이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이 통보해준 뒤에야 범행을 알았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고 인천의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벗겨낸 전자발찌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 발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격을 가해봤는데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발찌가 고장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A씨는 계속 추궁을 받자 최근 조사에서 발찌를 풀어낸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찌의 취약점을 이용해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단기로 끊어내거나 비눗물 등 미끄러운 제품을 써서 억지로 벗겨내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특수강도 강간미수 사건과 별개로 법무부는 발찌를 풀어낸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 사건을 취재한 신아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인 게 대체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지만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13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그동안 발찌를 절단기로 끊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려서 곧바로 체포에 나서는 등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미끄러운 제품으로 억지로 벗겨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처럼 기술적으로 발찌를 풀어냈다고 진술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절단한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보호관찰소를 찾아가서 전자발찌를 직접 부착해보면서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전자발찌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바일과 같은 ICT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흉악범죄자 사후 관리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전자발찌 성능을 좀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까지 나온 전자발찌가 5세대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5번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레탄 재질이었다가 스테인리스, 금속 철판을 넣기 시작했고요. 지난해부터는 얇은 철판을 여러 개 넣어서 쉽게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개선은 주로 재질을 강화하는 데 치중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법무부가 뭐 입장과 대책을 뭐라고 좀 내놓을지 봐야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풀기 10여일 전에는 전자발찌 경보음이 울렸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단순히 잘못 울렸다고만 처리하고 발찌를 풀려고 했던 낌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소희 기자입니다. A씨가 발찌를 풀기 13일 전인 지난 4일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경보음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울렸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발찌를 풀려고 했는진 눈치채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들은 단순히 경보가 잘못 울렸다고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발찌를 풀어내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발찌를 풀어놓은 채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찌를 푼 방법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최근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소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A씨의 진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찌를 풀어보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몰래 풀어내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사건 관련해서 이 남성이 발찌를 푸는 데 썼던 도구를 법무부가 압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만든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입을 열면 전자발찌 제도가 흔들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인천에 있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발찌를 푸는 데 사용한 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2018년형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노리고 A씨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면 전자발찌 제도가 흔들린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출소 전 교도소에서 건축목공 산업기사와 실내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2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발찌 푸는 방법을 혼자 알아낸 것인지 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6차례를 비롯해 모두 15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1년 9개월을 최종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3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18년에도 DNA 분석으로 또 다른 성범죄가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법무부 감시를 피해 발찌를 풀어냈고 풀자마자 다시 범행했습니다. 수법은 같았습니다. 어두운 늦은 시간을 골라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인데 이번엔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가 언제부터 발찌를 풀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기술적인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뭘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새로 바꾼 전자발찌는 그럼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전임 장관 계실 때 전자발찌의 기술적 한계가 발견돼서 2020년에 보완이 된 새로운 전자발찌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함과 하자의 발견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개량된 전자발찌가 기술적 미비점을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1일 일선 보호관찰소에 발찌를 개량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JTBC 보도 하루 뒤입니다. 구형 전자발찌를 2020년도 개량형 발찌로 교체하고 1월 첫째 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개량형 전자발찌 역시 경보가 잘못 울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법무부 내부 게시망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교체하라는 업무 연락이 내려온 건 알지만 잘못된 경보가 훨씬 잦아졌는데 너무 급박하게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며 오경보 문제를 잡은 뒤 일괄 교체하는 게 어떻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월엔 오경보와 관련된 전수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